네, 한국치과병원 원장 김현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합의 최대 최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최소, 최대, 최소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소 최대 법칙이 뭐 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합을 이제 설명할 때 기존의 어떤 어, 프로토콜로 설명이 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수학 쪽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최소 최대 법칙으로 어, 노벨상을 아마 두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이 첫 번째가 이제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이 어, 최대 최소 법칙을 가지고 노벨 수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요게 이제 1950년대 이후에 근대의 수학의 그 어떤 그러니까는 답이 없는 수학들 있잖아요. 그런 수학들,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할 수학들, 뭐 이런 것들에 아마 모티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몇 년 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커스터머들, 그러니까는 그 물건 사는 사람들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 노벨 경제학상을 또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에,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결국 베네핏 그러니까 이득을 최대하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비교를 해드린 거 뭐냐면은 어, 제임스 딘의 영화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게임 중에 하나가 서로 양쪽에서 이제 그 마주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차들이 이제 차가 이제 돌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우 수가 뭐 이 사람 피하고 이 사람은 직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사람 피하고 이 사람이 직진할 수도 있잖아요. 또 경우 수가 둘 다 직진해서 결국 충돌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둘 다 피하는 과정도 있겠죠. 물론 피하다가 충돌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그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한 사람들은 이제 좀 겁쟁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어, 겁쟁이 게임이라고 많이 하고 이 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신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킨헤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치킨헤드 게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유통업체들 있잖아요.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옛날에 까르푸도 있었고 지금 이제 인터넷상 이제 온라인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최저가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 말은 요런 유통업체와 저런 유통업체에서 서로 이야기는 자기들이 최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매출은 높아지겠지만은 서로 이득이 이제 그 감소되는 그런 현상으로 사실은 이제 망하는 어떤 유통업체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업계 특성상 어, 승자 독점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마 그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판매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엔 치과에도 이렇게 도입이 돼서 내가 제일 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경쟁을 하는 원장님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거기는 살아남고 그 주위에 있는 치과들은 거의 초토화돼서 상당히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어떤 경우를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 앞에도 치과가 두 군데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저가 치과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수익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 뭐 최저가라고 해도 뭐 뼈이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이제 그 부대 비용을 받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이렇게 결국 싸지는 않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최소 최대 법칙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합을 이제 제가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를 해서 보철 수복을 했을 때 이걸 닿게 하느냐 안 닿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닿게 하면은 결국에는 제 임플란트 수복물은 제 임플란트의 어, 지대 그 픽처라든지 지대치는 어, 최대 위험에 이제 빠질 거고 자연치가 낮으면은 자연치는 최대 이익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반대의 경우는 이제 자연치가 먼저 닿고 임플란트가 닿지가 않으면은 자연치가 빠지기 전까지는 제가 치료한 임플란트는 안전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딜레마 게임이죠, 서로.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딜레마 게임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제 이걸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범죄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AP라는 인물이 친구예요, 친구. 근데 그 친구를 두 명을 이제 어떤 그 누명을 씌워서 누명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그 형사 조치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검사가 이제 이 따로따로 이제 띄워놓고 이 친구한테 가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저 친구한테도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친구한테 가서 너는 이제 죄가 없는지 안다. 너희들은 죄가 없는데 결국에는 둘 중 하나는 아마 감옥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네가 당신이 네 친구의 잘못된 친구가 이 그 범인이란 걸 이야기를 해주면은 너는 풀려날 거고 네 친구는 아마 한 10년 아니면 20년 종신형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결국에는 둘 다 종신형을 사는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반대쪽 친구한테도 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니들은 죄가 없는지 아는데 둘 중 하나는 감옥을 가야 되니 결국에는 네 친구가 유죄란 것을 네가 그 증언을 하면은 결국에 너는 풀려나고 친구는 이제 감옥에 갇힐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면은 결국 이제 둘 다 자기 이득을 최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그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최대 최소 법칙 혹은 최소 최대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비슷한 예들이 상당히 많죠. 많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안타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입장도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한데 가능하면은 어느 게 이득인가, 어느 게 이제 제가 안전할 수 있냐, 아니면은 어떤 쪽으로 해야지 환자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도 이제 안전하고 환자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가능하면은
치료 결정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어떻게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민맥스 시오리 그러니까 영어로는 맥스민이라고도 하고 민맥스 시오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맥스 시오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사실은 교합 지지 총합이 결국 교합 하중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저한테 이제 와닿는 거 뭐냐면은 페리오 디지지로 그러니까는 치주 질환으로 이제 이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환자가 먹는 약이 줄지 않거든요. 환자가 식사량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이제 아파서 못 먹는 경우를 빼놓고 이가 없더라도 어쨌든 삼켜요. 삼켜서 이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먹어야지만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가 있으면 씹는다 소리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작에 필요한 교합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자연치가 됐건 아니면 임플란트가 됐건 어쨌든 간에 교합 지지가 필요한 교합 하중보다는 같거나 커야지만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그 한 치아당 그러니까 한 치아 상실당 한 개의 임플란트를 꼭 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구치는 어 치아의 그 치근의 면적이 크잖아요. 넓죠. 넓기 때문에 가능한 와이드를 심어서 어 빠진 그러니까 상실된 치아의 어떤 그 교합 지지를 회복할 수 있게끔 이제 치료 계획을 지금 짜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심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좋은 위치 좋은 방향이라는 게 수평 수직 있으면은 수직으로 심는 게 아니고 교합 곡면에 수직으로 심는 거죠. 교합 곡면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교합 곡면에 수직으로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하다못해 이제 스피아 윌슨 커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심기 때문에 이 윌슨을 예를 들면은 상악 같은 경우는 윌슨을 예를 들면은 약간 버칼로 심어지죠. 하악은 링갈로 심어지고 상악은 버칼로 이제 그 버칼 방향으로 그 치광경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는 거고 하악은 링갈로 치광경사가 일어날 수 있게 심는 거고 하악은 메지알로 이제 심고요. 상악은 전치부는 라비알이고 사실은 이제 제일 1, 2대 구치는 크라운 원심경사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편의성 때문에 그것도 원심경사로 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하 구치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교합 곡면에 수직으로 식립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 기업의 바이오 다이나믹스인데 실제 이제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처음에 하잖아요. 그 초기 상태에서는 환자 교합력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실된 그러니까 치아 상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작근도 많이 그러니까 약해져 있는 상태고, 임플란트를 처음 보철에서 집어넣었잖아요. 임플란트 보철물을 집어넣으면은 어답테이션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도한 교합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저작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작 습관들이 이제 새로운 보철물 형태에 이제 적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작근이나 기타 근육들이 이제 저작에 필요한 근육들의 어떤 머슬 톤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장력
교합 하중이 증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새로운 그 이 임플란트 보철물 집어넣고 거의 일주일 이내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빠질 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안 되면은 이제 뭐 1년까지는 그냥 지속이 되고 1년이 넘어가면은 이 크레스탈 본누스에는 사실 그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버티는 것 같고요. 그 커넥션, 어버트먼트 커넥션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은 신 깊이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뭐 5년 버티냐, 10년 버티냐, 아니면 20년, 30년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 교합면을 넓이를 줄이는 것도 바이오 다이나믹스 쪽에서 보면은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큰 수복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교합력이 더 세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새로 이제 한 보철물, 그러니까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좀 잘 씹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찾아오신 분들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오 다이나믹스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임플란트가 1년까지는 그 오세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골 유착률이 계속 지금 50%고 2차 수술하고 보첨을 해놨을 때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 1년 동안 계속 어쨌든 100%까지 올라간다. 그 사이에 그 오버로드가 가해지면은 임플란트가 빠질 확률이 높으니 한 1년 정도는 조심히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잘 안 붙을 수도 잘 안 씹힐 수도 있지만은 그게 오히려 안전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예, 막무가내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막 그 임플란트가 대단한 치료고 그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출하면 막그 몸몬 게 없고 막 이렇게 그 교감력이 굉장히 세진다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해시켜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너럴 팩타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스타빌리티 이야기잖아요. 교합이란 게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 롱제비티에 많이 관련돼 있죠. 왜냐하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다음에 기능 얼마나 잘 씹히느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제작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센트릭과 익센트릭 무브먼트가 이렇게 밸런스 되게 이제 한다는 얘기를 이제 오해를 하신 분들은 견치도냐 이게 그룹 펑션이냐 바이레터럴 밸런싱이냐 유니레터럴 밸런싱이냐 플리 밸런스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 그러니까는 좀 이제 약간 브로드한 개념으로 어떤 센트릭과 익센트릭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뭐냐 물어보면은 결국 이제 토탈 오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기존 자연치가 이제 마모가 돼 있거나 하면은 그룹 펑션으로 가는 거고 마모가 많이 일어나서 구치까지 예, 편심이 치아 그러니까 접촉이 발생하면은 뭐 유니탈, 바이레터럴, 풀 밸런스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기존 상태하고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셜 가이던스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순차적 교합 이 편심이 치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능한 맞추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기존 상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기압은 결국 부정기압 형태로밖에 보철 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자연적인 교합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예전에 이제 했던 얘기들은 피지올로직 오클루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어, 클래스 3 이 앵글스 분류 클래스 3 환자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클래스 1으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클래스 3 상태인데 내가 한 보철은 클래스 1으로 맞추고 반대로 클래스 2인데 내가 한 보철은 클래스 1으로 맞추고 뭐 클래스 3인데 클래스 2를 맞추거나 클래스 2인데 클래스 3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존 상태의 교합과 기존 교합 상태와 이제 조화를 이룬다면은 부정교합대로 하는 것이고
이 자연치의 교합 상태가 좋으면 좋은 데다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디얼만 배우잖아요. 예, 아이디얼은 이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어 그렇게 막 특별하게 할 말은 없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그게 불가능한데 이제 배운 게 그런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은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는 게 이제 맞는 거지. 뭐 아이들 교합 뭐 견치도 해가지고 예전에는 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 자연치를 다 갈아가지고 견치만 닦게 해서 견치유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교합 질환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환자들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이 이제 고통으로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어, 부정교합으로 맞춘다. 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연 타당한 합당한 논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합을 가르치신 분들이 워낙 이제 그 아이디어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거기서 이제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시되는 자연치와 비슷한 교합력 분산을 고려한다. 앞에 나온 얘기죠. 어,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의 위치와 방향도 자연치와 비슷하게 하고 가능하면 이제 자연치가 갖고 있는 교합 지지량을 회복할 수 있는 사이즈 그 그다음 형태도 좀 비슷한 형태를 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연치 지지와 임플란트 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교합 붕괴의 경우는 사실은 풀마우스 리액테이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도 실제로 이제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부정교합 환자예요. 그다음에 아마 임플란트가 전체 임플란트가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설명을 했죠. 가능하면은 교정을 해서 위치를 잡자. 임플란트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심자 이렇게 드렸고 기존에 임플란트가 한 3개 정도 심어져 있는데 예, 2개는 위치가 안 좋더라고요. 하나 죄송합니다. 하나 위치가 안 좋아서 그건 제거를 하고 새로운 위치로 이렇게 바꿔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기압이 심한데 거기에다 똑같이 임플란트 심어서 그런 상황에 같은 위치가 그러니까 원래 치아가 빠진 위치로 이제 임플란트 씻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부정기압을 이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합 여건이 더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한테는 교정을 하고 임플란트 하는 게 어떻냐 설명을 했고 이제 결정은 환자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심어달라면 거기 맞춰 심어주고 교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퀀셜로 계속 임플란트를 심어가겠다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해드리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팩터로 좀 보시면은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그 어떤 임플란트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교합력의 어떤 분산 흡수 방향이라든지 임플란트의 사이즈라든지 숫자 그다음에 임플란트 수봉물의 토폴로지 같은 것들 토포그래피 이런 것들 토포그래피 그 기하학적 형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페리 임플란트 티슈의 컨디션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하드본도 있고 소프트본도 있고 그다음에 코티칼 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주위에는 코티칼 본이 있겠지만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나서 코티칼 본이 없는 경우는 코티칼 본 앵커리지가 없는 경우에는 초기 로딩 할 때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너무 작은 사이즈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칸살스 본 내에 이제 퐁당 빠뜨려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초기 옥시알 로딩에 임플란트가 빠지는 그 오세 인터그레이션이 깨지는 페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마죠, 딜레마. 결국에는 이제 전치유도 구치계잖아요. 그렇죠? 뭐 견치유도냐, 그룹펑션이냐, 밸런싱, 유니레터럴 밸런싱이냐, 바이레터럴 밸런싱이냐, 풀리 밸런스냐, 이것은 뭐냐면은 어느 한쪽이 닿고 어느 한쪽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편심에서는 가장 그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최소 최대의 법칙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많이 닿는 부위, 먼저 닿는 부위는 교합력이 증가할 것이고 교합 하중이 뭐 뜨는 이게 되는 부위는 생각해 보시면은 교합 하중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안테리어 가이던스하고 구치 가이드가 다 되는 것을 우리는 풀리 밸런스 오클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편심이를 뜨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 건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받아야 할 제가 한 임플란트가 감당해야 할 편심이 그 교합 하중을 인접치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결국 인접치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안전하고 인접치 위험해지는. 그리고 이제 포스트 디스클루전이 이제 견치유도에서는 이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생기고 그 구치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좋은 거죠. 왜냐면은 만약 제가 구치 임플란트를 했다면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전치 임플란트를 했다면 이제 결국 저는 최대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견치유도에서. 만약 견치유도 환자에서 견치를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은 측방 교합력이 가장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저는 제가 한 임플란트는 최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조금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반대로 보면은 이제 오픈바이트 같은 경우는 안테리어 디스클루전이 일어나고 포스테리어는 가이던스가 생기잖아요. 결국 따져 보시면은 오픈바이트 같은 경우는 포스테리어 가이던스가 되기 때문에 구치 임플란트라면은 오히려 이제 위험에 빠지는 거고 전치 임플란트라면은 뭐 빠질 일이 없는 거죠. 일단은 최고정이 일어나고 2차 수술하고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끝난 다음에는 교합력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일 안전한 치료가 돼서 이 아무 걱정 없이 환자한테는 자신 있게 어금니가 빠지기 전에는 아마 제가 한 임플란트 치료는 유지될 거라고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고 사실 이제 전구치가 다 뜬다는 얘기는 전치도 뜨고 구치도 뜬다는 것은 교합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패솔로지 오클루전이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만 닫고 뭐 이렇게 다 뜬 경우도 있고 뭐 한 몇 개 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멀티플 미싱 케이스도 있고 결국에는 마주보는 대합체들이 다 빠져버리면은 포스터에도 디스크루전이 되고 안테리어 디스크루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안전하고 어떨 때는 내가 불리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일차원적으로 배우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견치유도를 하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견치유도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전치 임플란트라든지 견치 임플란트라면은 최대 위험에 빠지는 거죠. 오픈 바이트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건 이제 말 오클루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풀밸런스 오클루전 이건 만들기 어렵죠. 재현하기 어려우니까는 선생님들은 더욱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교합 모듈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버리는 거죠. 근데 풀덴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우리 건치 노인들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자연치가 다 있는 경우는 거의 풀리밸런스 오클루전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건치 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교합 양상이 플리바란스 오클루전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환자들이 이가 빠져서 오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시면은 정말로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1차원 사고를 하는 거죠. 이게 다면적 사고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거기 전략에 따라서 뭔가 전술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죠. 예, 근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견치유도만 고집하고 있고 이런 환자들은 사실 20대 초반의 환자잖아요. 트라우마 이외에는 오지도 않죠. 사실 치과를 올 일이 별로 없고 KLS라든지 그 외상을 받아서 이가 빠지지 않으면 오지 않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결국 이제 이 플리발란스 오클전이나 패솔리즈 오클전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어, 치주적이 파괴되고 미싱돼서 치아가 이제 상실돼서 임플란트를 하러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들은 이 패솔리즈 오클전과 플리발란스 오클전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은 바이레탈, 유니레탈 발란싱 아니면 그룹 펑션 환자들 거의 다. 근데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그 교합 유형은 생각하지 않고 견치 유도가 이제 아이디어랑 교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치 유도만 상대한다. 뭐 그렇게 논리를 짤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를 안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캐나이 가이던스, 그룹 펑션, 바이러탈 밸런스드 아니면은 오픈 바이트 이렇게 이제 두 걸 보면은 안테리어 가이던스하고 이제 디스클루전 쪽이죠. 그러면은 이 캐나이 가이던스는 안테리어에서 이 거의 그러니까 1이란 소리죠, 1. 예,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런 수치를 냈네요. 그다음 그룹 펑션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전치도 닫고 구치도 디스크루전 되고 이런 그리고 바이러트 밸런싱은 전치 힘이 적고 구치가 이제 디스크루전이 뭐 이런 식으로 오픈 바이트는 전치는 다 뜨고 구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닫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전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이제 내가 그러니까 치과 선생님들이 어떤 치아를 이제 임플란트 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리스크가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안전한 경우도 있고 이런 딜레마 게임에서 어떻게 내가 생존 전략을 짜야 할지를 그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스케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느꼈을 때 이 정도 전치면은 이 정도의 전치면은 리스크가 높다. 이 견치유도에서 오픈바이트에서 구치유도 오면은 결국에는 이제 구치 임플란트라면은 이 정도의 어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어 봤어요. 표를 만들어 봤는데 표는 이걸 보고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게 조금 그 예전에 만들었던 표여가지고 새로 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표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물론 내용은 이제 좀 넘어가시고 표부터 보겠습니다. 이 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딜레마 게임이죠. 결국에는 이제 교합 접촉이 이제 많이 증가했던 소리고 이 브럭시즘 환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하중도 증가하지만은 교합 지지가 좋아요. 브럭시즘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싱치아가 없거든요. 자연치가 다 존재하는 경우 많고 결국에는 이제 그 치아가 마모돼서 찾아오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그 페리오 디지즈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브럭시즘 환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지가 증가되는 환자고 하중이 증가하면 결국에는 이제 저장력 때문에 페리온탈 디지즈가 많고요. 헤이바이트는 결국 제작 시간과 효율이 같이 증가하고 TMD는 둘 다 감싸는 이런 상황에 이제 많이 있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작장이라든지 페리오, 라이트바이트, TMD나 MPDS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를 해보시면은 이게 저장력이 증가했는 건지 지지가 많이 감소했는지 하다못해 이제 대부분 하는 말 있잖아요. 이 페럴 디지즈하고 TMD는 동시에 오진 않습니다. TMD 환자들은 거의 다 이가 있어요. 이가 있고 가능하면은 브럭시즘이라든지 그 헤비바이트가 동반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정교합 환자들이 많죠. 특히 클래스 2 환자들이 많죠. 2급 부정교합이 가장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합의 문제가 치아에서 이제 이 발현이 되고 그게 이제 TMD 쪽으로 이제 전달된 걸로 보이고 만약 페리오 디지즈가 있다면은 교합의 문제가 이가 빠져버리니까 이가 움직이고 하니까는 그런 교합의 문제가 치아나 그 치주 조직에서 흡수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가 조금 복잡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표를 좀 생각을 해봤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지? 조금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표를 만들다 보니까 3차원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2차원을 만들고 2차원 두 개를 겹쳐서 차원 하나를 어, 공유하면은 3차원이 돼서 그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절치, 측절치, 견치, 프리몰라, 제2 소구치, 퍼스트 몰라, 세컨 몰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전치 이 수평 교합 하중은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전치가 가장 많고 구치로 갈수록 감소하죠. 근데 수직 교합 하중은 결국에는 구치로 갈수록 더 증가하죠. 왜냐면은 센트릭 오클전 때 결국에는 이제 전체는 두고 구치만 닫기도 하고 구치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결국 전치가 구치가 교차한 부위를 저장력의 균형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저작 효율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죠. 예. 두 번째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 보시면은 오른쪽이 이제 결국 그 수직 교합 하중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결국 이렇게 따져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수직 교합 하중이 증가하는 구치로 갈수록 이건 전치로 갈수록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합쳐 보는 거죠. 이렇게 합쳐 보면은 전치로 갈수록 수평 교합 하중이 증가하고 구치로 갈수록 수직 교합 하중이 증가하는 거죠. 예,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요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어, 전치를 했다면은 어쨌든 요 이 파란 선을 넘어서면은 제가 한 임플란트 수목물이 먼저 닿는 거고 파란 선 이내에 이제 안쪽으로 이제 수복을 했다면은 사실은 자연치가 먼저 닿고 제 임플란트는 안 닿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구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중심이 이제 편심이 어떤 개념이 있기보다도
예, 수직 교합 하중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언더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 파란 선, 그러니까 녹색 선이죠. 파란 선 말고 녹색 선 밑으로 하게 되면은 이 교합 접촉이 감싸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녹색 선을 벗어나게 위쪽으로 가면은 어, 임플란트 수복물이 이제 먼저 닿는 거죠. 그리고 조기 접촉이 생기는 거고 외상성 교합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견치도는 구치를 닿게 하는 거야? 안 닿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에는 전치가 닿는 거야? 안 닿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에스노라든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제 가지고 또 보시면 TMD라든지 MPDS라든지 페리오디지즈 환자가 오면은 거의 교합력이 이렇게 감소돼 있어요. 굉장히 안전하죠. 어쨌든 이 뇌만 보충해주면 상관없어요. 이제 이게 편심이니까요. 이쪽은 중심이겠죠. 어쨌든 편심 치아 접촉을 요 그레이 칼라 이내로만 해주면은 어쨌든 안정적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균형점을 통과하는 것을 노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브록심이라든지 뭐 크랜칭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환자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이제 요 선을 벗어나게 되죠. 요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결국 교합 파괴나 붕괴를 이제 유도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직진하고 있는 거죠. 그 아까 카우드 게임 있죠? 겁쟁이 게임이라는 거, 아니 치킨헤드 게임, 뭐 닭대가리 게임이죠. 어쨌든 제가 안 피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예, 반대로 이제 예, 그이 한계 내로 이제 교합 접촉을 감소시키면은 결국 제가 피하고 어쨌든 이제 자연치들이 이제 그 교합 하중을 더 받는 구조로 지금 생각하시면은 이게 최소 최대 법칙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에 예, 있어서 이런 과정에 예,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마 조금 더 많이 전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쨌든 P1이나 P2나 뭐 어쨌든 이 뇌에서만 어느 정도 이제 그 포철 수복이 가능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기고 어쨌든 이제 거기 이 녹색선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사실은 이제 치주적 파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은 임플란트가 폐혈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버텨주면은 이제 큰 사이즈 임플란트를 썼다든지, 그러니까 면적이 큰 표면적이 큰 임플란트를 썼다든지 커넥션 구조가 강력한 어떤 임플란트 디자인을 골랐다든지 하면은 아마 이런 그 한계선 내에서 벗어나도 버틸 수는 있겠죠. 뼈 상태가 좋다는 환자가 그러면 오히려 그 임플란트의 교합력을 더 증가시켜서 교합 지촉을 증가시켜서 좀 자연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한 임플란트가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자연치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조금 뭐랄까 할 수가 없었고 그 페리오 디지즈로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모빌티가 많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도 임플란트가 먼저 닿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뭔가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 내에서 자기가 어떤 임플란트를 하고 이건 편심이고 이건 중심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합 접촉점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간단한 얘기죠. 전치로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편심이가 구치로 갈수록 편심위는 줄여주는 거죠. 편심위 치아 접촉은. 그 다음에 이제 구치로 갈수록 중심위 치아 접촉은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치로 갈수록 중심위 치아 접촉은 감소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위에는 뭐 특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의 고유의 교합력이 얼만큼 증가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패솔로지 상태인지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죠. 만약 TMD 환자라면은 교합력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여성분들 막 그 뭐야 전신적으로 그 체구도 작고 전신적으로 취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 건강 상태가 나쁘다, 아까 힘이 없다, 아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지간하게 이제 임플란트를 해드려도,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좀 작은 사이즈 임플란트를 해도 잘 버팁니다 또. 그리고 치아와 임플란트를 동시에 닿게 해도 잘 버텨요. 근데 이제 뭐 아주 머스큘러한 타입,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님이 오셨는데 주스님이 오셨는데 저 2배 정도 사이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몸무게로 보면 한 4, 50kg 될 것 같아요. 키도 크시고 막 그래가지고 임플란트가 이제 여러 개 돼 있는데 그렇게 덩치 오신 분은 굶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 구하시든 상관없이, 잘 모르겠지만은 임플란트를 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삶이 유지가 안 돼 버리니까요. 막 덩치 이만한 큰 분들이 절대 못 굶으신다. 굶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굶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환자분한테는 이제 설명은 가능한 좀 큰 거 써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상하 구치 2개는 7.0 직경에 11mm 길이의 임플란트 2개 심었고, 하악 구치 7번 위치는 발치유 즉시 임플란트인데 3개 다 8mm 직경에 9mm 임플란트 심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반대쪽에 있는 임플란트하고 이제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제 전략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환자의 교합력이 엄청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따라 잡아줘야 돼요. 따라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교합 취지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 교합 취지를 어떻게 증가시키냐가 저로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표를 보면서 환자를 이제 계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치 구치에 대한 교합력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 선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위험해지지만은 어쨌든 자연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고, 노란색만 돼도 환자가 안 씹힌다 소리는 안 해요. 크게 문제 없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선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환자분이 좀 안 씹힌다고 이제 많이 찾아오시죠. 제일 안전한 쪽이죠, 저 파란 선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견치도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전치는 많이 닿고 구치는 적게 닿는 쪽이죠. 그 다음에 그룹 펑션은 이런 방향이고, 바이레타 밸런싱은 이 정도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를 잘 보면서 연구를 하시고, 이게 균형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갈수록 전치부의 포락선이 되는 거고, 포락선? 뭐 그렇게 표현은 뭐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어요. 수학 책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구치부 쪽에 포락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를 할 건지, 환자의 기존의 어떤 편심이 교합 접촉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중심의 교합 접촉 상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한 그 교합 접촉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치보다 더 세게 부딪힐 수도 있고, 더 센 교합 접촉을 가질 수도 있고, 자연치보다 더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닿지 않는 면적이 적은 상대적으로 더 덜 닿는 임플란트 수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전략을 내가 짜느냐에 따라서 상호 그러니까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인식을 많이 하세요. 자연치가 너무 흔들리니까 임플란트를 이제 해드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도 자기 자연치들이 인접치들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물론 대합치가 흔들리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인접치들이 이제 같이 교합 지지에 참여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약하니 이제 임플란트만 이제 닿아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를 더 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해드린다고 하면은 고맙다고, 내 치아들이 이제 옆에 치아들이 잘 지지를 못해서 빠진 것 같다고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좋죠, 환자들하고. 서로 관계가 나빠지질 않으니까 설명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임플란트가 페일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얇은 거 심고 굵은 걸 못 심었으니까, 그리고 위치와 방향도 안 좋았고, 보철 수복을 막 언더만 하려고만 달려들었고, 또 좀 소홀하면은 이제 오버 오클루전이 돼가지고 트라우마틱 오클루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사가 풀리고 뭐 크리스탈 보너스가 생기고 결국 빼게 되죠.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왜? 내가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는 환자가 화를 내죠. 의사를 믿고 왔는데 이게 이제 페일한 것까지도 화가 나지만은 설명을 못 하니까 아무튼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언더 크루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환자마다 너무 다양한 교합을 갖고 있고, 너무 다양한 어떤 교합력, 이 저작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캐치를 해서 어떤 필요한 교합 하중, 그러니까 교합 하중, 그러니까 전체 교합 하중보다 같거나 큰 필요한 교합 지지를 얻어내는 게, 어떻든 획득하는 게 치료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자연치가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자연치보다도 무조건 덜 닿는 이 임플란트 교합, 그건 답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환자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길인 거고, 어쨌든 이제 임플란트 이 식립할 임플란트의 그 표면적을 이제 증가시켜서 과도한 그러니까 집중되는 교합력을 버틸 수 있는 설계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해주어서 전체 교합 지지를 어쨌든 필요한 교합 하중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성공하니까 환자들이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뭐 10년, 20년, 20년 이상 다 버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친구도 임플란트 하고 한국은 다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점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브럭시즘 환자나 크렌칭 환자들 오면은 이제 답답하죠. 여기 이하로 무조건 내려오면은 아마 빨간 선도, 빨간 면적도, 이 빨간색의 어떤 부분 면적도 아마 환자는 언더바이트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씹힌다고 찾아오죠. 네.
그럼 여기까지 올리려면은 그 빨간 라인까지 올리려면은 임플란트의 어떤 크기나 길이를 그러니까 직경과 길이를 증가시켜서 교합 지지를 그러니까 증가시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5.0 임플란트를 최대 직경으로 삼고 뭐 8.5면은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일차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웃음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뭐 키가 뭐한 1m 60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뭐 1m 80이 안 되면 다 루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돼? 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이 좀 안타깝고 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난 공부하기 싫다. 뭔가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죄송합니다.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 웃겨서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아마 그 임플란트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 유명하신 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뭐 하신 분들이야 뭐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나는 오랫동안 임플란트 하고 임플란트 대가인데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아니 오늘도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튀르키예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이제 에이전시 그러니까 딜러가 독일 제품을 이제 수입해서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제품을 같이 팔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다 해서 뭐가 복잡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카탈로그를 하나 어떻게 얻어서 봤는데 원 커넥션이요. 그리고 커넥션 그 직경이 2.3밖에 안 되더라고요. 2.3인가? 2.3 정도 되던 것 같아요. 2.3으로 구치를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안 부러지겠어요. 옛날에 엔키로스라는 임플란트, 독일산 임플란트가 한국에서 잘 팔렸어요. 왜냐면 잘 붙었거든요. 심기도 쉽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썼는데 아마 개운가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어버트먼트가 부러지니까 한국에서 이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 퇴출됐죠. 근데 원장님들 얘기는 그게 독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직경 5mm에 8.5mm 길이면 충분하다는 말과 똑같죠. 독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얇은 것도 버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자존감도 상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 너무 상해서 그냥 그것도 웃음만 나오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거기 이제 튀르키예에서 하고 있는 그 제품도 그냥 그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합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렵고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전치도만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지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거죠. 그 의사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고요.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럼 이제 레트로그레시즘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레트로그레시즘은 전치부 로딩이 많아지죠. 구치는 이제 그 로딩이 이제 좀 감소하는 구치이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반대로 이제 프로그레시즘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픈바이터 같이 보는데 전치 가이드가 없는 그 프로그레시즘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오픈바이터 같죠. 엣지 투 엣지 바이스는 그냥 전치 부치 다 닿았습니다. 풀리 밸런스드 오클전 같이 닿고 그다음에 리버스 안테리어 가이던스 환자도 있어요. 이 리버스 안테리어 가이던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아요. 전치부도 굳히게 같이. 전치가 이제 리버스로 이제 가이드가 되고, 그러니까 상악이 하악을 덮는 게 아니고 하악이 상악을 덮어서 가이드가 일어나는 거죠.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버스 안테리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예, 똑같이 견치유도 없이단 안테리어 가이던스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부정기압이기 때문에 측방이 많이 그 측방력이 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하는 임플란트의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전치부 교합하중이 증가, 전치부 교합하중과 구치부 교합하중을 약간 좀 잘 섞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전치유도 구치계, 전치계 구치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하는 부위의 임플란트가 자연치였을 때 유도, 그러니까 치아 접촉이, 편심이 치아 접촉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가 됐는지, 아니면 중심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 치아 접촉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계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셔서 이게 닿게 할 것인지 뜨게 할 것인 건지, 아니면 교합 어떤 접촉을 증가시킬 건지 감소시킬 건지, 그 면적으로 따지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닿는다 안 닿는다, 이것은 이분법적인 논리고, 어느 정도 닿게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안 닿게 할 것인지, 그걸 자기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전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많이 닿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픽처의 직경과 길이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픽처의 신이발 픽처의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좀 덜 닿게 한다 하면은 그런 어떤 픽처의 어떤 그 사이즈 증가에 대한 부담은 좀 없죠. 근데 전치부 같은 경우는 측방력이 많이 가해지니까 결국에는 전치부 가이던스가 생겼으면은 직경보다는 길이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구치부라면은 따져보시면은 수직 압력이 많이 가해지고 수평 압력이 조금 감소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길이보다는 직경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구치부인데도 결국에는 이제 수평으로도 닿고 수직으로 닿게 되면은 직경과 길이가 다 중요하죠. 그러면 페일을 했을 때 내가 직경을 확보를 못했는지, 그러니까 식립하는 퓨처에 충분한 직경을 내가 확보를 못했는지, 아니면 길이가 짧아서 그런 건지, 그리고 구분을 하셔서 어, 대응을 하셔야죠. 대응을 하셔야지 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못 하시니까 이제 이게 표면 처리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알 수 없네. 아니면은 뭐 누가 말하기를 뭐 5mm 직경에 8.5mm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 말하기에는 또 이렇게 4mm만 임플란트를 받고 위로 이제 그 뭐야 스무스 서피스를 만들어서, 요새 이제 그 하악 구치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교합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측방을 안 닿게 안 닿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자연 형태의 크라운을 하면은 이제 폐혈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거 써도 된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물론 이제 교합 지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크라운의 교합 조책을,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복물에 교합 조책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이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왜 그 사람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여러 가지 이 교합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교합 하중의 조건들이 수평이냐 수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어, 의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어, 치과 의사가 판단을 못하면은 아무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기공소 전화해서 기공소한테 잘해주세요 하죠. 근데 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돼서 경우수로 이제 결국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실패하면은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된지를 모르니까 내가 뭘 다시 해야 할지도 이해가 안 돼서 결국에는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환자들은 떠나게 되죠. 환자가 떠나고
자기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우울해지죠. 우울해지고 저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실 못 견디죠. 못 견디고 거기에 이제 그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우울해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 후배 한둘 봤는데 굉장히 환자들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어, 굉장히 우울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둘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공부를 또 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본그랍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쉽게 하는 방식, 그다음 디지털 이런 것만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기초가 안 채워지니까 이그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불안정해지는,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이제 나머지는 뭐 글이 좀 많아서 좀 넘어가고요. 이거 똑같죠.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좀 보고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 간단한 케이스죠. 결국에는 구치가 없잖아요. 전치에는 트라우마틱 프로오클루전이 생기고 구치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이 치아들은 모빌리티가 없다고 환자들이 뭐 이렇게 여기도 임플란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명 이렇게 하죠. 대합치가 없으니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뿐이고 뭐 잘라서 신경 치료하고 그다음에 크라운 씌워서 그다음에 이제 잘 버티면 쓰시고 못 버티시면은 그냥 임플란트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구치가 이제 없으니까 센트릭이 없잖아요. 그냥 소고치에 이게 빨간색이 결국에는 이제 그 중심이 치아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 하면 안 되는데 구치부 버티컬 서포트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전치가 닿고 전치는 TF4 때문에 지금 또 안 좋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합치는 크라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치가 버티컬 디멘전이 무너지면서 후방으로 이제 턱이 그 니트로전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홀딩 커습 상하게 홀딩 커습이 다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 리버스 윌슨이 이제 형성이 되죠. 여기는 닿지 않으니까 윌슨이고 얘는 리버스 윌슨이고 뭐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닿는 쪽은 다 A 프랙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교합에서 피해버린 애들은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해진 거고, 얘들은 다시 반대로 말하면은 최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위험에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반대로 보시면은 반대쪽은 그래도 버티고 있죠. 그래서 오버젯도 좀 세죠. 왜냐하면 이게 더 건너갔을 때 이게 엣지 바이 시대인데 턱이 후방으로 이제 그 이동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안테리어가 이제 시퀀스 가이던스가 이제 견치를 넘어가면은 이 그 측절치가 엣지 또 엣지 바이트로 만나야 되고 더 넘어가면은 중절치가 엣지 바이트로 물려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TMJ가 안 움직이니까 중절지 엣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트루전은 이제 좀 나올 수 있는데 프로트루전 보시면은 구치가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어, 정출돼서 익스트루전 돼서 그렇게 되고 얘가 길어요. 예. 보초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견치보다 길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전치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런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결국 풀마우스 리액테이션을 해서 전치 부담률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치가 안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비전 레스토레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껍데기라죠. 준비한 다음에 프랩하고 그다음에 굳히는 임플란트 심었네요. 예, 그리고 임플란트 이것도 심었죠. 그래서 정리하고 얘는 이제 뺄치한데 잘라버리고 일단은 나중에 빼면서 바로 발치 그러니까 잔존치 발치하면서 인미트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비언 레스토레이션 하게 되면은 안테리 쪽에 바이트를 오버바이트와 오버바이트를 줄이고 오버젯은 증가시켰죠. 그러니까는 측절치, 중절치, 엣지까지 잘 유지가 되는데 이쪽은 이제 구치가 먼저 닿고 전치가 떠버리죠. 왜냐하면 이쪽에 TMJ 버티컬 디멘전 로스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오쿠샬 그 디스턴스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관절이 뭉개진 거죠. 이쪽 그 TMJ 쪽이. 그래서 구치가 먼저 닿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갈게 되면은 안테리어가 닿겠죠. 예. 그래서 뭔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적절한 부처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이제 수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뺄치하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상태죠. 이것도 다 빠진 상황이죠. 여기도 뭐 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케이스죠. 마찬가지로 이제 편탈이 그러니까 판페리오 돈타이티스라나 이걸 아니면 페리온탈 레레펙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녹아버렸다. 레레펙션 그 뭔가에 예.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어떻게 소개로 왔어요. 멀리 찾아오셨는데 지금 이제 다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임플란트 심은 대로만 계속 씹었나 봐요. 이게 부러진 거예요. 예, 부러졌는데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임플란트 부러질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니 당연히 이거로만 계속 사용하니까 이쪽 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 차팅을 계속 해놨어요. 한 제가 기억으로 한 7, 8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환자는 자기 먹는 데 지장이 없다고 예,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걸로만 계속 식사를 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그, 그 맨들브레 앵글이 이 심상치가 않죠. 이 두께라든지 또 특히 이쪽보다 이쪽이 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를 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들은 다 피했죠. 예, 그렇죠. 여기 임플란트도 오래 가겠죠. 왜냐면 위에가 이제 세질 않으니까 마치 이제 여기 위쪽 그 치아하고 아래쪽 치아가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막 돌진하고 있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피해버렸고, 예, 그러니까는 얘는 안전하고, 얘들은 둘 다 피하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은 이제 충돌한 거죠. 그러니까 충돌하니까, 어, 일단 이쪽도 이쪽도 너 죽고 나 살자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죽은 거죠. 증거죠. 죽었다고 표현하나, 졌다고 표현하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환자는 어떻게 이 임플란트 뿌려줄 수 있냐고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고 과도하게 화를 내고 막 이제 비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무료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몇 번 설명하고 막 계속 한 7, 8번 설명했다니까요. 절대만 자기 이걸로 먹고 살고 있대요. 그냥 계속 이야기고 계속 이거 부러진다, 문제 생긴다, 녹는다. 이것도 녹기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도 없이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렇게 부러졌죠. 어버트먼트가 이게 3mm짜리 통으로 된 포스트인데 이게 부러져요. 부러지기 전에도 보시면은 주위에 그 페리 임플란트가 돼서 생겼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빼고, 예, 뺐죠. 예. 여기 이제 그 뼈가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밀어서 제거해 보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세어 인터그레이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골조직이 이제 그 임플란트에 딱 근접해서 초밀착으로 이제 그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표면장애 원리가 작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샌딩해서 이렇게 이제 그 표면칠을 하잖아요. 메카니컬 리텐션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구형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RBM이죠. RBM 같은 경우는 예, 이 표면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RBM은 요새 아마 거의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분리가 더 잘 되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페리 임플란티스가 생겨도 표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막 계속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호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두꺼운 걸 심었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버티게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 어떻게 보시면은 최소 최대 법칙으로 이게 설명 안 되면은 설명할 수가 없죠. 상적으로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도 뭐 비슷하죠. 사실은 이제 그 보시면은 뭐 이제 계속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캐스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이제 어떻게 내가 교합을 할 것인가. 이 환자분도 최근까지도 이제 그 파일업이 됐는데 어 전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환자가 안 한다더라고요. 예. 이제 결국 환자분이 나쁜 건 아니고 이분은 성격이 좋으신 분인데 아마 그 저한테 이야기를 솔직히 하더라고요. 자기 경제적인 한계가 있어서 구치만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했었는데 앞니 쪽으로만. 근데 이제 이렇게 위장 상태가 너무 안 소화가 안 된대요. 아예.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고통이 심해서 왔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시냐고 걱정하지 말고 한 대까지 해보자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어, 보시면 가이던스가 전치부가 세잖아요. 그래서 뭐 임플란트 구치부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고 다행히 에어웨이나 이런 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턱이 뒤로 물러나진 않은 것 같고 물러났겠죠. 근데 머리가 앞으로 나갔죠. 뭐 이렇게 경추가 반듯해진 거 보니까 일자목이라잖아. 자라목으로 돼서 에어웨이를 확보하려고 환자분 그 턱 위치가 이제 머리 위치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치 이렇게 해주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개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조금 좀 싸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사정이 워낙 안 좋으시고 이제 어떤 위장 장애로 이제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어쨌든 좀 해드렸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초를 해놓았는데 이제 가이드가 이제 문제죠. 이제 가이드가 보시면은 이런 상태죠. 구치가 뜨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치가 이제 망가지지 않으면 구치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전치가 사면으로 지금 마모가 됐잖아요. 가이드가 안 일어나요. 전치가.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건강해져서 리콜이 됐으니까 한 10년 넘었던 케이스 같아요. 10년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의외로 이게 아마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임플란트 하나가 빠져가지고 다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도 어디
인접 치과 의사 선배님 소개로 이제 왔는데 그때 임플란트 전치는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이제 보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교정 환자죠. 보시면은 이제 결국 제일 속옷이 발치하고 뭐 대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3개 전체 심었는데 사람은 좀 그 덩치가 컸던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작은 걸 심었는데 보면 오바이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뭐 오래 가겠죠. 구치부가 빠지기 전에는 빠지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길고 불리할 것 같은데 오바이트가 이제 별로 없잖아요. 전치부 오바이트가. 그러니까는 가이드 해보시면은 다 뜨죠. 뭐.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안전한 케이스가 된 거죠. 예. 반대로 구치는 최대의 위험 상황으로 이제 벌어진 거고, 그래서 환자한테는 이제 어금니가 빠지면 빨리 오라고, 아니면 앞니까지 다 이 문제가 생기니 빨리 수복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거 이분이 이제 나이는 많지 않으시고 조금 이렇게 금방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직 잘 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팔로비 안 됐어요. 이게는 좀 오래됐는데 어쨌든 뭐 저는 안전한 상황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분은 이제 몇 번 보여드렸던 분 같은데 그 제 오토바이 가르쳐 주신 분, 산악 오토바이.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 해드리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결과가 좋아서 뭐 큰 문제 없이 이게 이제 결국 최대 최소 법칙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이 어느 한쪽으로 씹으면은 어느 한쪽 임플란트 빠지고 그러면 이제 반대쪽 단단한 쪽 있죠. 그 페리오달 서포트가 좋은 쪽. 얘는 이제 최대 위험에 이제 처한 거예요. 그다음 계속 씹으면 얘 빠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교합 지지가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씹거든요. 어쨌든 환자는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치아들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환자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다가 일어나면 이거 하나 빠져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합이 안 맞으니까 계속 또 뭔가 이그 아마 그라인드를 하거나 뭔가 그 패솔로직 햇빛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식사를 사드렸더만은 그냥 그 짬뽕집 가자고 짬뽕집 가서 예, 새우 같은 건 이제 건져서 오징어나 이것은 버리고 면하고 그다음에 국물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모셔와가지고 치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치아가 빠질 때까지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마치 그 시리얼 킬러라 하죠. 시리얼 킬러. 그러니까는 연쇄 살인범과 살인범 같이 조합이 계속 치아를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흔들리면은 이제 빠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합 지지가 좋은 쪽이 다시 최대 위험 상태로 가고 위아래 그냥 부딪히잖아요. 그럼 한쪽이 빠지면은 얘는 버티고 있고 빠진 쪽은 없어지고 계속 그 최소 최대의 법칙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이 과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은 치아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합평면을 맞추자. 이게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치가 안 닿잖아요. 예, 구치가 많이 닿게 됐죠.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이 안 나니까. 실제로는 이제 요게 한 2번 빠졌어요. 구치가 제일 센 쪽이죠. 이게 이제 포스트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해서 끝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리트루시브 가이던스죠. 이게 또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게 계속 최대 교합 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됐고 이쪽은 괜찮았고요. 얘만 2번 정도 더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결국 위에는 풀덴차하고 아래는 오르넥스라 하죠. 그러니까 물론 오르넥스가 S가 이제 S 값이 4인 사람도 있고 6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8인 사람도 있고 10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12인 12인 사람도 있고 14 결국에는 14개를 다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X 경우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죠. 그렇다면은 사실 제 동업자 작은아버지였는데 한의사였어요. 한의사. 저는 이제 리스크를 제로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상악도 심겠다는 것을 나누 심겠대. 여기에 6개, 아래 6개.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의 위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상악은 틀리로도 충분히 오래 쓰신다고 말씀드리고, 하악은 이제 혀가 있기 때문에 틀리가 잘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한쪽이 모르는 게 몰아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만은 이해를 해서 상악은 덴처로 갔고 하악은 임플란트 풀마우스 임플란트에서 그 이게 멀티 윗 어버트먼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분이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5년 됐죠. 그래서 이제 동업자 작은아버지니까 팔로업이 아직도 돼요. 그쪽에서. 근데 아직도 잘 쓰세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 이제 동업자 나갔고 그 친구 이제 만나면 물어보죠. 이제 그 가족분들이 조금 화교 출신인데 가족분들이 조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제 자기 이제 가족이니까 팔로업이 되잖아요. 친척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물어보죠. 만나면은 어떻게 잘 쓰고 계시냐 하니까는 아직도 잘 버티고 이건 이제 따져보면 최소 최대 법칙에서 제가 제일 안전하게 치료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겠죠. 이건 문제가 없죠. 100%.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치료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한의사분이시니까 그 같이 기업하고 있는 같은 층에 기업하고 있는 치과사한테 이렇게 심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심었고 자기 같으면은 4개 심고 4개 심어서 오버덴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환자한테. 그래가지고 와서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예요. 자기를 뭐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심었다고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가지고 만약 4개 심었으면 100%그 한 5년 됐으면 다 빠지고 아니면 그 페리 임플란트 생겨가지고 고생했었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겠죠. 근데 이제 자기 같은 층에 개업한 그 치과사니까 친할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심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가지고 지금 만나면 저한테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고맙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르넥스라에서 4개 심고 풀마우스 한 사람들이나 6개 심고 풀마우스 한 사람들은 최대 위험에 빠진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르친 사람이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스타일 가르친 것 뿐이죠. 근데 그 사람 책임질 수 있냐? 책임 안 집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문제 되면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왜 나한테 말을 하냐? 교합이 뭐 어쨌다 말 어떤 핑계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이제 나는 최대 위험에 빠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가르치는 원장은 뭐 돈도 벌겠다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볼 때마다 저는 최소 최대 법칙에서 제가 최대 이득을 얻었고 또 기능적으로 환자가 이분도 갈비까지 다 드세요. 자르면은. 예, 그러니까는 환자도 최대 이득과 안정성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협조 게임으로 보면은 서로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곤란해집니다. 예. 그래서 가이던스 보시면은 뭐 충분히 플리밸런스 아니면은 상악 틀리가 떨어지겠죠. 보시면은 전치도 닫고 구치도 닫고 발란싱도 닫고 예, 전치도 닫고 예, 구치도 닫고 발란싱도 닫고 틀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어 가이던스죠. 전치 엣지 바이 구치 다 닫죠.
예. 완전히 넘겼을 때 전체를 안테리어 크로스바이스를 만들었을 때도 구치가 전부 다 서포트가 돼서 틀리가 안 떨어지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리트리시브 했을 때도 지금 리트리시브 가이던스가 생기죠. 그래도 안 떨어지죠. 예,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한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되고 여기 이제 오크젤 캐핑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레진치에다 구멍을 뚫으면 이게 깨져나가서 그냥 기용소에 연락하면은 교환면 커버리지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뭐 비심미적이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오래 가는 게 최고니까요.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해야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최대 뭐 어쨌든 법칙과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교합을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한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교합 이론을 토탈 오클루전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는 무슨 교합을 하느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견치도 할 수 있고 안텔가이드도 되고 그룹도 되고 바이레탈, 유니탈 밸런싱도 되고 그다음에 플리밸런스도 되고 어쨌든 그 부정교합도 다르고 어쨌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말을 붙일 수가 없어서 다른 데는 이제 측방 가이던스를 이제 구별해서 이제 뭔가 그 자기 교합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토탈 오클루전이죠 말 그대로.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자 보면은 이런 게임 이론, 그러니까는 이제 최소 최대 법칙은 이런 게임 이론의 목적은 교합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통찰이지 솔루션이 아니에요. 솔루션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치보다 더 많이 닿게 할 수도 있고, 자연치보다 덜 닿게 할 수도 있고, 뭐 임플란트를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사이즈를 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전술적인 목표가 서 있으면은 환자의 교합을 잘 진단하고 분석과 진단이 먼저겠지만은 전술적인 목표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전략적인 목표가 서 있으면 죄송합니다. 전략적인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은 전술적인 솔루션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뭐 올스케 얘기를 했잖아요. 센트럴 오클루전시. 그다음에 편심이 교합 때 시퀀셜 가이던스 얘기 있잖아요. 이걸 맞추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트라우마틱 오클루전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니까 프리미처가 발생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길고 긴 임플란트 교합이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설명은 드렸지만은 조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충분히 못 시켜 드렸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상태로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부터는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강론으로 해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거 그런 걸 조금 자세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